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실탄 사격장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여기를 찾았습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은 보이시죠? 명동 실탄 사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시내 명동에 있는 이 명동 실탄 사격장이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총기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격장에서 운영하는 총기 수는 한 30자루 되는데, 그거를 또 백업해주는 동일 총기가 또 한 30자루가 예비로 돼 있고, 또 아예 꺼내놓지 않는 또 예비 총기들이 한 30자루 넘게 있어가지고 전체 보유 총수는 뭐 한 100자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총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주제에 맞춰서 베레타 PX4를 실탄 사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실탄 사격을 하기에 앞서서 명동 실탄 사격장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사격장을 구경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명동 사격장 들어오면은 좌측에 이렇게 예쁜 클린트락 라이플들, 골동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건들이 있어가지고 군장이랑 관광객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념사진 촬영하시라고 이렇게 편의를 또 도모를 했습니다. 물론 에어건들은 다 그냥 에어코킹, 국내 에어코킹 건들이니까 뭐 그렇게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널찍합니다. 안에 가운데 로비가 있고요. 다양한 사진들과 널찍한 로비들이 중앙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사격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시면서 실내 사격장이니까 안쪽에 사대가 있죠. 사대가 이제 보입니다. 예, 안쪽에 이렇게 사대가 보이는데, 지금 빛 때문에 빛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사대가 지금 체크를 해보면 하나, 둘, 셋, 예. 사대가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하시는 건가? 5개라고 하시네요. 5개의 사로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대 거리는 15m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조절이 가능하니까 7m 사격 7m 사격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7m 사격도 시전이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격하고는 기념사진 촬영하시고, 뭐, 많은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서, 여기 명동이 아무래도 일본인 분들한테는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니까요. 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쾌적하고,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꼭 좀 들려서, 총기 매니아 분들은 오셔서 사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격을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실제 사격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격하게 될 총이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레타사에서 나온 PX4입니다. PX4고요. 그리고 오늘 또 사격할 친구가 CZ75죠. CZ75 두 자루를 오늘 실탄 사격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또 베레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료 사진 찍기 위해서 꺼내는 건데, 참고로 한 발도 발사하지 않은 신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쁜 자태를 자랑을 하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또 참고 삼아 가져왔던 에어건들도 같이 있네요. 한번 놓고 같이 보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총이고 어떤 게 에어건인지. 참고로 실총이 오히려 더 에어건 같고 에어건이 실총 같은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네요. 특히 이제 참고로 PX4 에어건 같은 경우는 마루이 베이스에 스틸 슬라이드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라텍 스틸 슬라이드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바로 밑에가 이제 실총. 오히려 실총이 탄이 안 들어서 그런지 에어건보다 좀 더 가벼운데요. 스틸 타입의 에어건보다 실총이 좀 더 가벼운, 좀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타 같은 경우는 마루이 M9A1 베레타고요. 노말이고요. 그리고 실물 베레타 모델 92FS 모델이네요. 그래서 한 발도 발사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실제 사격은 이 두 자루 CZ75와 PX4를 사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실내 사격장 내부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격지들이 있고 15m 사로가 5개가 있습니다. 내부 처리는 상당히 피탄 확률 없애가지고 피탄 오발 사고는 전혀 10년 동안 없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안심하고 오셔서 사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PX? 예, 박철 씨부터. PX4. 그래서 처음 저희 사격할 거는 PX4를 사격을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쓰던 거는 예. 살짝 이제 장력이 약해서 예. 저희가 새 걸로 소개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사격을 먼저 다른 분이 먼저 좀 하실 거예요. 저희 촬영팀 스텝 중에 한 분이 먼저 테스트 사격으로 5발 정도를 먼저 사격하실 겁니다. 원표적 지뢰 원표적 지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지금 당연히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다 이렇게 바디 아머 다 입고요. 예. 그 다음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좀 많이 써봤어요. 심하게 다 하시고 그럼 뭐 세분 안 쓰면 지금 원표적지가 15m 사로로 7m에서 쏘나요? 되거든요. 이거 7m입니다. 예. 7m에서 쏘시죠? 그럼. 강북사역장에 있을 때 엄청 쐈어요, 거기서.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안전을 위해서 항상 체인은 300번, 400번 걸어서 쐈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아쇠울에 체인을 거는데 이거는 항상 지켜줘야 돼요. 한국에선 지켜줘야 될 규칙이니까 우리가 발 이해를 넣었죠? 하고 쏘셔야 5발 돼요. 아, 예, 예. 가늠쇠가 먼저 진하게 보시고요. 회덕지는 거리 조절되니까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격 장면을 앞에서 안 찍으세요? 앞에서 찍고 싶은데 다른 분이 쏘시니까 예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자 이제 사격을 하도록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참고로 기종은 베레타 한 PX4고요. 칸만 찍고. 사격 스태프는 5발 사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끄고 프레쉬를 터뜨리실래요? 아, 그게 낫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이거 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한번 찍고 좀. 아이고, 이런. 이렇게 해야겠다. 죄송한데 안에서는 여기 옆에서는 못 찍죠. 들어가서 이게 조금 아무래도 그래요. 안전. 예, 이게 거치대 예, 있으시면 찍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에 찍으세요. 셋, 둘, 하나. 예, 5발이 순간적으로 사격이 다 끝났네요. 너무 짧으네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뻥뻥 소리가 좀 크시죠? 자, 사격 7m 사격입니다. 아깝구만. 제작지가 왔고요. 자, 이제 2차 사격은 또 다른 스태프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실 건데 어떻게 얼마나 잘 쏘는지 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7m에서 우리 사격을 하는 걸로 하죠. 아까 내가 좀 다른, 어떻게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겠다. 사실 제일 좋은 게 앞으로 나가는데 저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그안 되고. 예. 조금만 기다렸다 근데 급하시죠? 시간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예, 직접 아무래도 또 자세 한 번만 잡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우리 홍희범 편집장의 사격을 한번 잠깐만요. 보시도록 하죠. 오케이. 하나, 둘, 셋. 5발 사격이 순식간에 끝났네요. 우리 홍희범 편집장님의 타겟팅, 그루핑을 한번 볼까요? 7m에서 과연 예, 상당히 양호하네요. 한 발만 살짝 핫한 나고 나머지 상당히 양호하게 사격이 맞춰졌습니다. 해주시고요. 녹화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PX4를 사격을 하도록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녹화로, 이거 맞는 거지? 예, 맞습니다. 알아서 편집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전을 하고요.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격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꼭 볼까요? 아, 그루핑이 잘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형편이 없네요. 한 발이 또 빠졌네요. 상탄이 났네요. 조금. 잘 나왔네. 그래, 별로 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7m에서 이 정도면은.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격은 제가 CZ75 B타입 후경을 한번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7m 사격을 할 거고요. 자, 하나, 둘. 예, 사격이 끝났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오히려 아까 PX4보다는 그루핑이 좀 낫네요. 빠진 거 없죠? 그러면 좀 난 거네요. 역시 그 풀 레일이 바디에서 슬라이드를 깎아주는 그 방식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물론 7m입니다. 이거는 15m는 아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춰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격은 CZ75와 PX4 사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은 오셔서 여기 뭐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명동에 오셔서 여기서 사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오늘 사격을 마치고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바보짓을 했네요. 열심히 떠들었는데 방송을 하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지금까지 녹화를 안 했네. 이 생방송은 녹화를 안 했네. 이거 생방송 버전은 그 유튜브에 못 올리겠네요. 뭐 오늘 뭐 그렇게 뭐 썩 중요한 얘기한 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뭐 실탄 사격한 거 그냥 잡담한 거니까 조금 이걸로 다시 보기로만 뭐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좀 아쉬운 분들은 그냥 좀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기 캠코더로 이렇게 다시 보기해서 캠코더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보짓을 하지 나 가끔 녹화 아까 막 정신이 없었어요. 막 이거 생방송 전환시키느라고 녹화 버튼을 못 눌렀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또 오랜만에 지난번에 부산 해운대에서 P38 실탄 사격하고 나서 조금 오랜만에 다시 명동 사격장에서 9mm를 한 20발 쏘고 온 거를 좀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그에 대해서 또 오늘 좀 이렇게 잡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 M4 좀 비교 방송 한번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못했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그 M4 GBBR M4 비교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월요일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라도 뭔가 다른 새로운 이슈가 튀어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할 거고요. 아무튼 그리고 잠깐 또 첨언을 드린다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는 제가 방송을 못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해외 직구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시스템이 좀 딱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세관에서 만약에 뭐 이 에어소프트건을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하비 아시아나 뭐 레드울프나 이런 데서 이하비 아시아라고 예를 들면은 이하비 아시아에서 보냈어요. 보내면은 여러분들 세관에서 그거를 우편 집중국에서 엑스레이를 전체적으로 보다가 칼같이 잡아냅니다. 총은. 그럼 빼가지고 이거는 모의총포의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총포협회에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사전에 여러분들이 써낸 통관 신청서가 이제 쓰라고 이제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통관 신청서 써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바로 처리를 해주는데 전화가 와요. 이거 모의 총포 같으니까 총포협을 통해서 통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확인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세관에서 바로 보내면은 모르겠는데 세관도 그거 하나 있을 때마다 뭐 매일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캐파가 되면은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캐파가 되면 그걸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운이 좋으면은 하루만 해도 총포협회에 가는 것도 있고 운이 나쁘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모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캐파가 담당자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 세관에서도 제가 이제 저도 요번에 대만에 갔다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왔어요. 되게 빨리 왔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보내셨어요. 그 대만에서 화요일날 저녁 6시 우체국 종료 전에 대만은 7시에 종료라고 해서 6시 50분에 가서 붙였대요. EMS를. 그런데 수요일날 도착했다고 저한테 문자 온 거예요. 통관신청서 써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통관신청서 이렇게 이메일로 해가지고 딱 보내줬죠. 그랬더니 이제 딱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온 거예요. 하루 저녁 만에.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온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중앙세관에 우편 집중국의 세관인데 우편 집중국 세관인데 이게 모의 총포 같으니까 총포협에 보내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땡깡을 썼죠. 이제 어떻게 보면 40대 아저씨만 할 수 있는 그 에어건으로 밀렵행위는 금지인가요? 에어건으로 밀렵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에어건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밀렵을 해도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 40대 아저씨 특유의 그 뻔뻔함으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라파트 다 돼 있고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즐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촬영용입니다. 뭐 잡지 취재용입니다.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이 여성분인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EOD랑 뭐 아니면 또 다른 세관 분들이랑 다시 논의를 좀 해보겠다. 이거를 지금 총포협회 보내면은 저희가 이거 잡지 마감이 9월 추석이 껴가지고 일주일 앞당겨져가지고 9월 셋째 주까지는 잡지 마감해야 되는데 저기를 못합니다. 못 받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총포협이 이게 처리가 늦어서 못 받는데 좀 어떻게 이거 눈으로 보시면은 확연히 그거 딱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마음이 살짝 흔들린 거야.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이따가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논의를.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가 딱 다시 오셨어요. 왔는데 아무리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노즐 다 막혀 있고 확인은 했는데 칼라파트 달려 있고 이런 거는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저기는 못하고 고집은 못 부리. 그러면 총포협회에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여성 세관원께서도 이제 어려움을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총포협에다가 따로 보내더라도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캐파가 쌓일 때까지 그 세관에서 그거를 계속 모아놨다가 한목에 뭐 화물차가 됐건 뭐가 됐건 직원차가 됐건 한목에 보내는 거예요. 총포협에다. 하나하나 하긴 그럴만도 해요. 그거 하나 온다고 하나 보내고 그러기는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수가 나쁘면은 내 화물이 딱 왔는데 바로 한 5분 전에 그 총포역 떠나는 버스가 이미 떠난 거야. 그러면은 그거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운이 좀 며칠이면 가겠고, 아니면은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걸리겠고, 세관에서 그만큼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총포협에 가면은 총포협에서 또 무더기로 맨날 한 무더기로 오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고 또 며칠 걸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게 보통 2주, 뭐 3주, 운 나쁘면 뭐 한 달 가까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총포협에서 처리하는 게 많이 밀려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세관에 어떤 그렇게 총포협으로 보내는 그런 업무적으로 보내는 게 그런 갭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체된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포협도 할 만큼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총잡이 아닙니다. 그냥 장난감 총 좋아하는 그냥 아저씨일 뿐이고요. 그렇죠. 총포협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총포협회는 우리의 에어소프트건을 모의총포 여부를 검사하는 게 주된 업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총포협회에서는 화약 총포 안전협회니까 화약이라든지 각종 발파용 화약 뭐 안전검사라든지 각종 그 지역의 그 엽사분들이나 안전교육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국으로 출장 가면서 업무를 봐요. 뭐 안전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전담 인력이 있어가지고 한 2명이 있어가지고 붙어가지고 무조건 이것만 막 모의총포 여부만 검사하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포협회가 에어소프트건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다. 에어소프트건의 모의총포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경찰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뭉탱이로 들어오면은 좀 많이 고생을 하는 거죠. 일이 좀 많이 밀리기도 하고, 또 이제 수렵 기간이랑 겹친다든지 어디 안전검사 다니는 전국적으로 안전검사 다니는 이런 거랑 사이클링이 겹치게 되면은 계속 한정된 인원에서 계속 빠지게 되니까 또 늦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아무래도 해외 직구 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해외 직구 풀린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건데 아쉽긴 하더라도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게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관도 딱 보면은 모의총포 여부를 이거는 이거 총이네. 걔네들도 알죠. 이제 보면은 박스 까보고 보면은 알죠. 삐비탄 탄창 껴있고 그러면은 그래도 모의총포 여부, 탄속 이런 것들은 걔네들이 현장에서 판단할 수가 없죠. 그거는 왜냐면 월권행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모아서 그 원래 그 화물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인시켜주고 총포협회에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의 얻고 총포협회에 보내거나, 만약에 총포협회에 보내는 거를 동의를 안 하면 반송 처리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딱 돼 있으니까 저한테도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즐 다 막아놓고 막 이랬는데 옛날에 실총을 몇 번 그런 식으로 또 들여오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실총이 그런 식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생략하거나 누구 말만 믿고 화물 수취인 말만 믿고 걔네들이 통관을 그냥 임의대로 시켜주면은 또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거 어디서 났어? 어떻게 구했어? 국제우편으로 받았는데 국제우편에서 국제우편 취급소의 세관들은 뭐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가스식 리볼버가 들어왔는데 가스식 리볼버인지 실총인지 구분을 못해요. 너무 정밀하게 나오니까 요즘에는. 물론 이런
해외에서 샀는데 이런 에어코킹 플라스틱 총들이야. 그 사람들도 한눈에 보면 아니까 그런 것들은 구분이 되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메탈 리볼버나 풀메탈 리볼버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카트리지 방식 풀메탈 리볼버는 이게 실총인지 에어건인지 CO2 에어건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실총에다가 CO2 메탈 그 핸드건 카트리지 있잖아요. 삐비탄용 카트리지 꼽아가지고 이렇게 노즐 막은 척하고, 카트리지에다가도 노즐 이렇게 막은 척 해가지고 실총이 실제로 한번 들여왔다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쪽에서 민감하게 구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니까 뭐 빨리만 좀 보내주십시오. 빨리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프로세스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개인이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이제 계속 길이 닦여져서 그래도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마 많은 선배들과 선구자들의 단속당함과 항의와 뭐 여러 가지 어떤 규정에 대한 싸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편하게 이런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업자분들이 99%이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잡다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해드렸고요. 대만 건샵 지금 많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건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대만 건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대만 현지에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께서 건샵을 차리십니다. 건샵을 차리셔가지고 사이트를 만드시죠. 지금은 아마 블로그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이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사이트는 건샵 사이트를 이제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이트에 나오는 가격들은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계산을 대만 현지 가격으로 계산을, 그러니까 이하비 아시아랑 거의 비슷하다. 이하비 아시아나 아니면 뭐 레드울프나 뭐 TMC나 뭐 이런 데랑 뭐 저기 에어소프트 글로벌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주문을 받으셔가지고, 주문을 받으시면은 주문에 대한 문의 같은 걸 한국어로도,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어로도 대응해 주시고, 또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피드백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또 이렇게 이해를 또 해주시고 이해를 또 시켜주시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이제 건샵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즉 이하비 아시아나 뭐 에어소프트건 글로벌 뭐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 에어소프트건을 사니까, 지금은 이하비 아시아가 이제는 한국 그러면은 알았어, 한국이야 그러면은 칼라파트 오케이, 격발이 안 되게끔 혹은 노즐을 틀어막고 0.2줄 언더로 오케이, 웬만큼은 되죠. 근데 이게 총마다 다 틀려요. 보통 이런 마루이 핸드건들이나 가스 핸드건들은 아시다시피 노즐만 제대로 노즐만 바늘 구멍 내고 노즐만 막아주면 파워브레이크가 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브레이크 거는 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파워브레이크를 거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될지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하비 아시아나 에어소프트건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엽기적으로 보내주죠. 시어를 빼놓는다든지 트리거를 뺀다든지 아니면 뭐 햄머를 빼버려가지고 햄머를 빼버리고서 아예 격발 불가가 돼서 들어오게 해요. 격발 불가가 되면은 총포협회에서는 0.2줄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도 통과는 시켜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좀 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부품은 부품대로 엉뚱한 데다 막 숨겨놓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부품을 얘네들이 보내주는데 왜 이렇게 보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한국인이 하시는 대만 건샵은 그럴 염려는 없어지는 거지.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맞춰서 파워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칼라파트 달아주고, 어떤 방법으로 파워브레이크와 칼라파트를 달아줄진 그분 노하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한국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반송될 일 없도록 철저하게 파워브레이크와 칼라파트 달고, 대신에 한국 소비자가 받았을 때 만족할 만한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 소비자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또 고생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문제죠, 사실. 여러분들 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격이. 여러분들 속된 말로 마루이 콜트 이하비 아시아에서 120달러에 팔아요. 이하비 아시아에 딱 120달러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건샵에 마루이 콜트가 140불, 130불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해외 구매 자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센스나 영어 기본적으로는 이하비 아시아에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경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이하비 아시아 가격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굉장히 그 홍콩에서 후려치는 가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긴 해요. 그게 가장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어떤 제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성공 관건이 좌우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하비아시아랑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일단 계속 지속적인 AS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케어가. 이하비아시아 같은 경우는 로트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WE 콜트다 새로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은 천자로는 천자로 뭐 200자로는 200자로 예를 들어서 200자로는 200자로 그냥 로토를 그냥 아예 대량으로 일단 한번 쫙 빨아들여요. 가격 싸게 갖고 오겠죠. 대신 대량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가격을 자기네가 싸게 갖고 왔으니까 싸게 풀어요. 박리담회로. 그럼 또 미친 듯이 나가죠. 근데 다 팔렸어. 그럼 품절이에요. 관련 뭐 여기 시어가 깨졌는데 좀 구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지네들 리스트에 없는 건 못 구한다고 그래요. 따로 구해주거나 따로 주문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이하비 아시아나 이런 데는. 한번 빠지면은 나중에 재생산하면서 인기가 좋았던 거면 다시 또 한번 빨아 들어오겠는데 그거는 이제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품절이 거의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박리담회로 쫙 팔고 손 터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만 건샵이나 뭐 이런 데는 그런 거는 아니죠. 대량으로 못 갖고 오니까 가격들이 조금씩은 비싸요. 대만 건샵들도 보시면은 이하비 아시아랑 가격마다 제품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한 10불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0불에서 한 4, 50불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그 건샵의 역량이기 때문에 얼마에 받아오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딱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 크고 깔끔하고 물건 많이 땡겨오는 건샵이라면 좀 싸게 팔 수 있겠죠. 싸게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라면은 소규모로 들어올 테니까 조금 비싸게 주고 들어올 테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경쟁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대만은 제가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과학사 문화가 남은 건샵의 과학사 문화가 좀 남아서 의리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즉 이하비아시아에서 120달러고 저기 건샵에서 130달러인데 이하비아시아에서 주문해서 기다렸다 받아야지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 그런데 나 저기 단골이고 저기 사장이 총도 잘 만지고 해 내가 130불 10불 더 주지 뭐 한 30불 더 주고 저기서 사고 나중에 케어를 받을래 부품 없으면 부품도 공장에 직접 전화해서 구해다 주고 하는 양반이야.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건샵들이 그래도 대만에서는 살아남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만 현지에 건샵을 차리는 분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크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승부를 봐야 될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서비스, 친절한 응대, 어떤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어떤 그런 케어해 주시려는 그런 노력도 좀 보여주시고 그런다면은 소비자들이 저기 건샵은 조금 비싸긴 해도 그래도 부품도 계속 꾸준히 구해주려고 하고 있고 없는 물건도 다른 데 없는 물건도 구해주려고 본인이 직접 뛰어다닌 것 같더라. 그래 저기 이용할 만해. 그런 어떤 그 브랜드의 어떤 네임밸류를 좀 얻는 게 좀 우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합이나 아니면 다른 그 레드울프나 에어소프트건 글로벌 이런 다른 우리가 한국에서 주문 가능한 건샵 사이트들과의
가격 경쟁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서비스를 그걸로 커버해가지고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땐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시고 주문하실 때 이제 고려해서 주문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뭐 대만 건샵에 대해서는 그 정도.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다. 들리는 얘기로는 조만간 뭐 샵을 오픈한다고 하시니까 뭐 오픈 소식은 곧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저는 그러면 월요일날 월요일날 좀 찾아뵈면 좋겠네요. 월요일날 저는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비 이외에 작업 잘해주는 건샵이면은 글쎄요, 에어소프트건 글로벌도 작업해주지 않나요? 그대로? 예, 조선 옥션님 감사합니다. 예, 트런트런님도 감사하고요. 예, 퍼버트님 뭐 간단하게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거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퍼버트님,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4년 13년 VFC M계열을 안 쏴봤어요. 제대로 안 쏴보고 제대로 안 달아봤어요. 그래서 그 작동성이 얼마만큼 신뢰가 높아졌는지 딱 부러지게 비교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당시에 대만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했고 습도가 높았던 비 오는 날씨였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VFC 2015년 마크 18을 놓고 탄창에 가스를 풀로 차지하고 쐈을 때 30발 정도 쏘고 30발 이상 쏴도 작동은 상당히 원활하게 작동이 됐어요. 원활하게 작동이 됐는데 탄창을 딱 뺐는데 탄창에 물기가 쫙 묻었어요. 겉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날씨는 덥고 습기는 차고 얘는 관행각 비슷하게 되고 근데 작동성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받진 않았어요. 일단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날씨가 좀 추울 때 쏜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고 동영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일단은 쏠 때 새 총이었기 때문에 좀 빡빡하긴 한데 약간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쏠 때 제가 영상에는 없는데 처음에 가스 넣고 쏠려고 했을 때 약간 빡빡해서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샵 사장님이 주워보시라고 그게 새 거니까 좀 빡빡한 것 같다 말씀하시고는 뭐 약간 윤활유 좀 치시고 약간 이렇게 손을 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넘겨받아가지고 해서 쏴봤죠. 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상 작동이 됐었어요. 근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순수하게 작동성만큼은 WE나 KSC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그거는 뭐 정확한 느낌은 아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KSC M4나 WE M4나 이노카츠 바이퍼 M4들을 다뤄본 결과 아무래도 VFC 2015년형 순수하게 작동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W나 KSC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대만 현지 샵 사장도 다른 거랑 비교는 안 하고 2014년형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 멘트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런트런님이 VFC 2014년인가 13년형 M4 계열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영상 제가 쐈던 15년 영상이랑 14년, 13년 쏴보신 경험이랑 어떠세요? 차이가 있을까요, 좀? 루트 고무가 좀 그렇구나. 그거에 비하면은 제가 느낀 거는 일단은 핵심은 그거예요. 2014년보다는 그래도 개선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은 막 이런 KSC
작동성 빵빵하기로 소문난 이런 KSC나 아니면은 WE나 아니면 이노카츠, 바이퍼 이런 애들을 GHK 이런 애들을 제가 계속 쓰니까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얘네들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탠스가. 그러다가 이제 VFC 2015년 쏴보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보다가 VFC 2015년 기준을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KSC나 뭐 WE보다는 좀 작동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이전 VFC 같은 2014년, 13년 버전보다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건샵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상당히 개선돼서 잘 나왔다고 하니까. 예, 뭐 그 정도. 탄창은 좀 관행각이 돼가지고 쫙 그 습기를 머금은 게 인상 깊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작동은 뭐 정상적으로 잘 웬만큼 원활하게는 잘 되더라고요. 살짝 얼들. 제가 쐈을 땐 날씨가 뭐 후덥지근해가지고 40도 가까이 되고 막 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4만원짜리 USB 메탈 슬라이드 USB 컴팩트 4만원짜리 들어오면 제가 한번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1시간 반이 됐네요. 지금 원래 1시간만 딱 하고 방송을 마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9월 14일 월요일 날 저는 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제가 총 쏜다고 자랑질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운데 조만간 뭐 추석 지나고 나서나 추석 지나기 전쯤에 한번 뭐 명동 사격장에서 한번 뵙죠. 뭐 제가 사람들 모아서 가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회비는 좀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분이라도 모여서 가면은 그래도 가서 뭐 10발에 2만원 정도인데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같이 쏘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 7H인 H77I인가요? 1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꼭 입문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나 아니면은 메일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TV 쪽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다음번 월요일날 10시에 방송하니까 그때도 꼭 와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0일 오늘 제 작은딸 생일인데 자는 거 봤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작은딸 생일이라 빨리 가서 침대에 누운 작은딸 얼굴 좀 보고 자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 9월 10일 목요일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가셔서 초롱방송 치시면 제 방송들 지난 방송들 쭉 나오니까 유튜브로 못 보신 방송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유튜브 방송 그 리스트도 한번 정리를 쫙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아직 귀찮아서 못하고 있네요. 뭐 몇 회 방송은 어떤 제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짤막하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면은 보기 좋을 텐데 아무튼 예,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막내딸한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